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트로덕션 1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게 되면은 펠리톡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쿠아리움이라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 헬스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산호 아름다운 거하고 그 다음에 펠리톡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이런 화합물들이 이것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할 정도로 어떤 그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형태이지만은 이와 같은 산호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는 산호가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느냐? 왜냐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우리가 파이토케미스트리 할 때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 향 냄새가 나서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냄새들은 탄소가 되게 한 10개짜리인데 그 나무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물질들인데 우리는 냄새가 좋다,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산호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탄소가 이렇게 이것을 탄소라고 본다면 탄소의 숫자가 몇 개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파트를 우리가 카이랄한 탄소라고 한다면은 카이랄한 탄소가 몇 개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카이랄 센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성질체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거의 아보가드로 수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화합물을 뭐가 되나요? 우리가 그냥 보잘것없는 어떤 그 산호 이런 데서 이런 물질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물질을 우리가 펠리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연에서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 그 다음에 자연이 만든 것 중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가장 복잡한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이렇게 화장품 원료로서 보톡스를 많이 맞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톡스도 보면은 하나의 우리가 피부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래 이 용도는 독성입니다. 독성 물질이죠. 이것을 이제 잘 하는 독성 단백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때문에 얼굴에 우리가 주입을 해서 좀 팽팽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톡신이죠. 톡신 화합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텍솔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 퍼시픽 이후라고 어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렇게 주목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주목나무에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맺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목에 한 100년 이상 된 주목에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니면은 그냥 놀이로서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해도 정말 어려운 물질인데 이런 주목에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텍솔은 물론 베클리 텍솔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은 이 텍솔은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항암제 중에서는 가장 좋은 항암제, 특히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암 치료제가 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와 같은 식물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장비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큰 제약회사에서도 이것을 못 만들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한 6그룹이 아카데믹하게 이것을 합성한 것은 알려지지만은 산업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만들지는 못하고 대개 이런 나무들에서 이와 같은 물질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름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죠? 적조라든지 그 다음에 녹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조개, 어류 이런 것들이 폐사하는 역할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적조라든지 녹조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어려운 복잡한 화합물들이 이런 적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가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조개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고기들이 특히 양식적인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조그만한 이런 현상들인데 결과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그 적조 물질들이 이런 복잡한 화합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장 이식을 한다든지 어떤 장기 이식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 면역 물질을 투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거부 반응을 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이와 같은 사이클로스포린이 보면은 이와 같은 아미노산으로서 쭉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인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곰팡이가 이런 화합물들을 잘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곰팡이를 잘 키우면은 이런 물질을 잘 추출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상업적으로도 이런 물질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맨 처음에 이와 같은 뭐 지금도 이와 같은 곰팡이를 키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보그 하면은 뭐가 되나요? 보그 하면은 또 독이죠. 이게 복국을 먹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면 잠을 자면서 그냥 뇌가 마비돼 가지고 죽는 경우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 안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긴 물질이죠.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죠? 근데 보고 속에 이와 같은 물질들이 들어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일정량 너무나 소량은 괜찮겠지만 일정량 이상 먹게 되면 우리가 못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말로는 뭐가 되나 보고가 되지만은 뭐가 되나 일본어로는 후구가 되죠. 후구 해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좋은 어떤 그 뭐죠 횟감 사시미로서 또 잘 알려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맛은 있지만은 이와 같은 독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독성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성기관 물질에 피해를 줘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개구리가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구리들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로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지역에 있는 개구리 이런 종류들이 많은데 이와 같은 붉은 개구리는 이와 같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와 노랗게 생긴 개구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개구리들은 주로 보면 이와 같은 독성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독성 물질에서 이게 보면은 이와 같은 N이라든지 이중결합도 있지만 유독 많이 보이는 게 이와 같은 삼중결합 물질을 아세틸레닉 화합물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이제 이와 같은 유난히 남아메리카 쪽에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와 같은 독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버그에서도 곤충에서도 뭐냐면 이와 같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질이라든지 루시페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옥테날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라진 화합물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게 생약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그죠 자연의 뭐 개구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도 자연 속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크게는 천연물이라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복잡한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팔리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합물만 만드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25명의 석박사가 포함이 돼가지고 8년 동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요시토 키시 교수 랩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그와 같이 여러 가지 화합물을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이제 왜 만들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물질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디펜스한 물질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독성이죠. 그 다음에 이런 독성을 또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독성이 다른지 아니면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그 독성 물질을 우리가 몸에 유리한 물질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똑같은 화합물도 만들어야 되고 그 유사한 화합물도 만드는 시도들, 그 다음에 연구들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의약품이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바이오몰레큘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우리가 유기화학적인 분자 구조를 떠나서 이제 이 시간을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팔리톡신이 가장 복잡한 유기화합물이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연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복잡한 화합물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좀 간단한 단위들이 계속 붙어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몰레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리피드라든지 그 다음에 뉴클리릭 애시드라든지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라든지 아니면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복잡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 복잡한 데서 한 조각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유사한 이런 조각들이 연속적으로 돼 가지고 있는 형태고 팔리톡신 같은 경우는 뭐가 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죠. 그 큰 덩치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덩치는 더 크고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화합물의 구조적인 특성에서는 오히려 팔리톡신과 비교했을 때는 이와 같은 바이오 몰레큘도 오히려 좀 더 간단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게 어느 만큼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가가 이에 따라서 분자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리피드라고 하는 것은 대개 리피드는 우리가 비누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비누 계통. 그럼 여기에서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나요? 기름 쪽을 좋아하고 이 부분은 물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친수성. 그 다음에 또 뭐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이런 파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종류를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게 되겠죠. 그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핑골리피드 아니면은 글라이세롤리피드 아니면은 글라이세로 포스폴리피드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사카로리피드도 마찬가지지. 이와 같은 데다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하이드로 필릭 파트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도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 포빅한 파트하고 OH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프레놀 리피드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이런 것도 폴리키타이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리피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몰레큘 중에서 뉴클레익 애시드, 우리가 헥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헥사는 크게 DNA 타입하고 그 다음에 RNA 타입 두 가지가 있죠. DNA 타입은 이와 같은 아데닌이라든지 요 베이스가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라든지 사이민이 계속 들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RNA하고 DNA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뭐가 되나요? 실제적으로는 요 파트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는 모든 DNA나 RNA는 이와 같은 포스페이트를 다 가지고 있고, 포스페이트하고 포스페이트가 연결이 될 때는 어디에? 카보하이드레이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라이보즈하고가 관계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습니다. 카보하이드레이트 사이에서 포스페이트가 양쪽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죠.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CH2가 돼 가지고 있고, CH2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OH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DNA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요 2' 위치에 O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옥시라고, 디옥시 뉴클레익 애시드 DNA. 그 다음에 요것은 뭐가 되나? 라이보즈죠. 라이보, 그 다음에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RNA.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아데닌, 사이토신, 사이민이 베이스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사이토신이 있죠. 사이토신. 그 다음에 아데닌 대신에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그대로 있고 사이민 대신에 우라실. 그러니까 베이스가 여기에서 전체적인 베이스가 요 차이가 여기서는 우라실하고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는 요런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사이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데닌이 있는 요런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RNA냐 DNA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RNA는 한 가닥이고 DNA는 두 개가 헬릭스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구조 전체를 우리가 뉴클레익 애시드, 우리가 헥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DNA나 RNA가 결코 간단한 물질은 아니죠. 하지만은 구성 성분을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가 되나요? 하나는 포스페이트 구조가 있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슈가 구조가 있죠. 하나는 여기에 있는 베이스 구조. 그래서 이것을 요 한 덩어리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해서 연속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한 덩어리가 계속해서 연속돼 가지고 있는 형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 봤던 펠리톡신은 화합물 전체가 끝까지 복잡하죠. 그렇게 본다면 덩치는 이것이 훨씬 더 크고 많은 일도 하지만 복잡성을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DNA나 RNA 아니면은 바이오몰레큘보다는 펠리톡신이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카보하이드레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되나요? 새우, 그 다음에 킹크랩, 그 다음에 영득게 다 좋아하죠. 그래서 그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카이틴입니다. 카이틴. 근데 전체적으로 카이틴의 구조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뭐가 되나 지금 녹말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셀룰로스 구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단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에 OH가 있는 요 파트에 대신에 뭐가 되나? 지금 여기에서 NH가 붙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틸 그룹, N-아시틸 그룹이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카이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글라이코겐, 그죠? 스타치, 그 다음에 셀룰로스, 글라이코겐, 그 다음에 카이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한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테인은 뭐냐면은, 프로테인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글라이신 모이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세린 모이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글라이신 모이티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알라닌 모이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라이신, 알라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아미노산이 뭘로 연결돼 가지고 있나요?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하고 이와 같은 NH2 그룹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마이드 형태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아마이드 이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펩타이드 아니면은 올리고모 아니면은 뭐가 되나 엄청 많이 붙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프로테인이라고 해주게 되는 거죠. 프로테인은 분자량이 뭐가 되나요? 한 2만에서 6만 이런 게 되는 경우.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작은 게 몇 개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아미노산 덩어리가 하나가 어떻게 쫙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물을 맡았을 때의 냄새가 좋다, 향이 좋다,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그 안에 물질이 있다는 거죠.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고 있고 냄새가 잘 나게 하는 물질, 좋은 냄새가 나는 물질, 아니면 우리 몸에 좋게 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식물들은 이와 같은 천연물들을 어디서 가져오나 하는 거죠. 자기 몸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이리 복잡한 화합물들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화합물들을 이런 식물 속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가 되나요? 자기 몸에서 뭘 한다? 바이오 신세시스를 한다. 생합성을 하는 거죠. 생합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 보내주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추럴 프로덕트 바이오신세시스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죠?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출발 물질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화합물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반응시켜 줄 수 있는 엔자임이 있어야 돼요. 효소가. 그래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이런 화합물도 만들고 필요한 이와 같은 화합물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은 이와 같이 탄소가 많은 화합물인데 실제적으로 출발 물질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이와 같은 출발 물질은 이와 같은 5개짜리 화합물이든지 이와 같은 여기도 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가 1개, 2개. 다이 포스페이트 화합물에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화합물들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식물은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다고 식물이 있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인 뭐가 되나? 화학 공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가 되겠죠. 자, 이는 화합물인데 이 화합물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이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화합물 THC 텍트라 하이드로 캐나비놀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대마초 사건 들어본 대마초, 그죠? 대마를 피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대마를 말려서 가루를 내 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그 가스가 돼서 우리가 기분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업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대마의 그 주 성분이 이와 같은 THC입니다. THC.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마약으로서 금지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지금 캐나다 같은 데서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것을 뭐가 되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키워서 하기도 하고,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마약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 이렇지는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이와 같은 THC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나오면서 대마초 아니면은 마약으로 쓰인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뭐가 되나요?
속이 더부룩할 때 속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메스꺼울 때 메스껍지 않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용도로 쓰이는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되나요? 그 느낌들이 좀 이상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뭐가 되나요? 느낌이 좋은 마약 쪽으로만 사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자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출발 물질이 뭐가 되나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 얘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코엔자임을 사용을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코엔자임을 사용하면서 하나, 둘, 3개짜리를 계속해서 붙여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물질, 이와 같은 물질, 이와 같은 물질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파트에다가 이와 같은 부분을 연결시켜주고 고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주고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서 금지돼 가지고 있지만은 미국의 어떤 일부 주라든지 캐나다에서는 이것을 공장에서 생산할 정도로, 왜냐하면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화장품이라든지 용도를 많이 좋은 용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 있는 물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은 그냥 마약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물질이죠. 자,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THC,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거의 뭐 같은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연결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H 플러스가든지 있다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의 전구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물질이나 이런 물질들이 상당히 각각을 맞는 물질이 되고, 근데 자연에서 만들어질 때는 꼭 이와 같은 물질만 만들어지는 것이 이거 유사한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뭐죠? 캐나다 국기가 보게 되면은 뭐 단풍잎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모양도 뭐가 되나요? 우리가 대마의 모양도 지금 캐나비스도 그 단풍나무 모양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이런 화합물들을 좀 장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생산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팔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자연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그 다음 실제로 자연에서 만들어질 때에 이와 같은 엔자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심플한 빌딩 블록들을 이렇게 세 덩어리가 만나는데 세 개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해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추럴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화학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엔자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일어나는 것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엔자임이 여기도 한 5개가 필요하지.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가지 종류의 엔자임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세 개의 분자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화합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엔자임 5가지가 정확하게 반응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생성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엔자임이 다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런 모양들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운 화합물들도 만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얀 꽃이고 빨간 열매가 달리고 그 다음에 향기가 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필요한 화합물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간단하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 뭐가 되나? 피루빅 애시드가 되죠. 피루빅 애시드 가지고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글루코스 모노포스페이트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물질을 다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또 서로 다른 물질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한 식물에는 한 가지 화합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화합물들이 존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아주 좋은 화학 공장이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요와 같은 베카틴3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우리가 텍솔이라고 들어봤죠? 주목. 그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가 많이 궁금하겠죠. 왜? 이 세상에서 지금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항암제야. 그죠? 그 다음에 폐암이나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아주 획기적인 약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식물에서 어떻게 이것을 뽑아낼까? 식물에서 이것이 그냥 우당탕 나오는 거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식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걸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5개짜리 탄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와 같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파이로포스페이트 되죠. 그 다음에 5개가 10개 되죠. 10개가 5개를 만나 15개가 되죠. 1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나 지금 수백 개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그 다음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 각 단계마다 뭐가 되나 엔자임들이 많이 그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종류의 화합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텍셀 아니면은 텍솔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이 화합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나 아주 간단한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되나 나무에서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각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게 우리가 DNA나 RNA, 그 다음에 폴리사카라이드, 포스폴리피드, 프로테인 아주 복잡한 화합물들이죠.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화합물들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미노산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방산은 이와 같은 탄소의 수에 따라서 지방산으로 분류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글루코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나 모노사카라이드 됐다가 폴리사카라이드 됐다가 스타치도 됐다가 글라이코겐도 됐다가 셀룰로스가 되는 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베이스지만은 이 베이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DNA 구조를 가진다든지 RNA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을 자연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런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만드는 우리는 지금 만드는 게 목적이죠. 자, 이것은 자연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반응들도 알았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들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라 아니면 이런 복잡한 화합물을 그건 아니죠. 이런 너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가 되나요? 탄소와 탄소를 결합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CC 본드 포메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또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들 뭐가 되나 C와 C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물질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이 화합물 본 적 있나요? 바이타민 B12 그죠? 실제적으로 이 복잡한 화합물인데 뭐가 만들었나요? 지금 우드워드 호프만이라고 에스 모셔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에 언제죠? 1973년 이 복잡한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1973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되겠네. 몰핀 같은 경우도 1952년에 합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닌에 이제 뇌목에 물렸을 때 키닌에 우드워드 호프만하고 도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4년도에 이런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 이제이 코리 프로페서 1978년도에 이와 같은 락톤 화합물을 마크로 락톤 화합물을 만들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도 이거는 지금 뭐가 되나 징크 글라이드 골라이드 긴콜라이드라고 하는 은행잎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죠. 이런 물질들을 1988년도에 이제 코리그룹에서 만들었는지 여기도 뭐가 되나 1996년도에 이와 같은 복잡한 화합물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화합물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지만 이런 화합물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합성이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봐서는 C와 C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복잡하고도 또 간단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유기 합성 및 생유기 화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면은 이는 너무 복잡한 화합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수준에 맞는 화합물들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합성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합성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되나 C와 C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주면 되나요? 우리가 프랙티컬 신세시스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해볼 수는 없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뭐가 되나요?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 그 다음에 신세시스, 그 다음에 리액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좀 쌓아간다면은 그죠?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트로덕션 1과 2를 마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CC 본드 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만 필요하나요? 펑셔널 그룹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스티로케미스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를 여러 가지를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합성을 실제적으로 해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